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엠모스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죠. 엠모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고, 피모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차이점은 화살표가 게이트 쪽으로 표시가 되느냐, 이제 소스 쪽으로 표시가 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모스는 피모스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피모스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엠모스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이제 PNP 트랜지스터와 유사하게, 바이폴라의 PNP 트랜지스터와 유사하게 모스 트랜지스터도 이제 폴라리티가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N substrate 위에 P외를 파서 PMOS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게이트의 전압이 낮아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전자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는 홀이 하나씩 차게 되겠죠. 그래서 스레시홀드 볼테이지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저희가 채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채널은 형성되지만 다음과 같이 전자 대신 채널은 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PNP 트랜지스터와 마찬가지로 PMOS에서는 홀이 다미넌트 캐리어가 되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엠모스 디바이스는 피모스 디바이스와 유사하다. 피모스는 엠모스와 유사한데 폴라리티죠. 극이 반대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나 전압이나 이런 값들이 반대의 값을 갖는다라는 게 차이이고 나머지는 똑같은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VGS의 값이 다음과 같이 VGS와 VTH의 차이의 값이 이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나면 이 경우는 트라이오드 리전이겠죠. 이 경우는 엣지,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세츄레이션 리전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 VDS의 값이 보다 큰 경우 저희가 다음과 같이 세츄레이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VSD가 -VTH P에 해당하는 값보다 큰 경우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리전의 조건은 엠모스 트랜지스터와 이제 반대 방향이다. 반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폴라리티만 반대다. 그러므로 저희가 피모스 이퀘이션을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리전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절대값으로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는 식에 저희가 좀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희가 식의 정의값이 조금 잘못 표현되는데 여기서 v, vth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저희가 그래서 전류의 식들을 이와 같은 형태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VGS나 VTH나 VDS 값, 람다 값도 이제 네거티브의 형태의 값을 갖게 되죠. 그 책마다 좀 정의를 다르게 하는데 여기서 람다는 정의는 0보다 큰 값, 그리고 VTH의 값, VTH의 값은 여기서는 0보다 작은 값으로 저희가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0보다 작은 값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류의 값을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람다는 0보다 큰 값이고 VS의 값은 플러스 람다 VS D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VS 마이너스 VTH 값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람다의 값은 여러분 테널렉스 모듈레이션 파라미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네, 그러면 PMOS도 똑같이 스몰 시그널 모델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시그널 모델은 똑같이 NMOS와 PMOS는 똑같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NMOS인 경우에도 이와 같이 스몰 시그널 모델을 그린 다음에 드레인, 게이트, 소스 여기까지 해보죠. 소스의 형태에서 여기에서는 게이트와 드레인이 연결이 되어 있죠. 다이오드 커넥티드 구조인데 게이트와 드레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서도 똑같이 게이트와 드레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NMOS와 PMOS의 스몰 시그널 모델은 똑같이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될 때 여러분이 입력 임피던스를 구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IX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임피던스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임피던스 계산했던 걸 기억을 하면 또 임피던스 계산을 또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CMOS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CMOS 테크놀로지. 저희가 CMOS 테크놀로지에서는 이제 저희가 컴플리멘터리 모스라고 하죠. 컴플리멘터리 모스라고 하는데, CMOS 테크놀로지는 다음과 같이 P 서브스트레이트에 NMOS 디바이스를 여러 가지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N웨를 하나를 더 파고 그 위에 P웨를 파고 N 플러스 웨를 파서 또 PMOS 디바이스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모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NMOS와 PMOS가 이제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P 서브스트레이트에 N웨를 저희가 그로우 한다고 합니다. 그로우를 시켜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NMOS와 PMOS를 한 번에 구현을 하는 기술을 저희가 CMOS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MOS 테크놀로지들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사 TSMC, 삼성, 동부하이텍, 그리고 UMC와 같은 회사들, 이런 이제 대표적인 파운더리 회사들이죠. 그리고 타워재즈도 있고 IHP와 같은 회사들, 다양한 파운더리 회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파운더리 회사들에서 다음과 같이 CMOS 테크놀로지를 이제 구현을 한다. 이와 같은 형태로 구현을 하고, 이런 CMOS는 이제 인버터나 논리 게이트 등의 기본적인 회로, 연산 회로 등에 들어가서 AP나 CPU나 MPU나 이러한 회로들, 메모리 같은 회로들에 다음과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모스 트랜지스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스 트랜지스터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하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로 전류의 관계식을 보면 전류 관계식은 익스포넨셜한 함수를 갖죠. 그리고 모스펫은 쿼드러틱의 특성을 갖죠. 이와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과 같이 VC가 0보다 크면 액티브 리전, 여기에서는 세츄레이션 리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폴라는 액티브 리전, 모스펫은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앰플리파이어가 제대로 동작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츄레이션 리전에 맞춰서 트라이어드 리전이 존재하게 되죠. 이 영역에서는 전압이득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PN 정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니트한 베이스 커런트가 존재하게 되고, 게이트에는 다이엘렉트릭 매터리얼로 게이트와 소스 사이가 막혀 있기 때문에 DC 커런트는 흐르지 않는다. 거의 흐르지 않죠. 근데 약간의 리키지 커런트가 흐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전자 회로 수업 시간에는 그런 리키지 커런트는 무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시의 전압이 증감에 따라서 콜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리버스 바이어스에 의해서 디플리션 유닛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베이스 폭이 작아지는데 베이스의 위스가 작아짐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 그런
현상을 저희가 early effect라고 했고요. 반대로 모스펫에서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죠. 채널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VGS-VTH보다 커질 때 채널의 길이가 이펙티브하게 작아지는 현상을 저희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는 이제 커런트 메커니즘은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그리고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커런트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모스펫 같은 경우는 볼테이지 디펜던트 레지스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컨덕턴스를 비교하면 바이폴라는 V분의 IC가 되죠. IC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스펫의 형태도 표현할 수가 있죠. 모스펫은 VGS-VTH의 이 ID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VT는 대략적으로 상온에서 26mV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런데 저희가 앰플리파이어를 구현할 때 VGS-VTH는 보통 100에서 200mV의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mV다라고 하면 똑같이 1A를 이용을 했을 때 바이폴라는 26분의 1 시멘스, 그리고 모스펫 같은 경우는 50분의 1 시멘스에 해당하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00mV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200mV면 100분의 1 시멘스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를 비교를 했을 때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같은 전류를 사용을 했을 때 트랜스 컨덕턴스 값이 좀 더 높게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특성은 익스포넨셜한 IV 캐릭터리스틱 때문에 이러한 성능을 갖게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모스펫에 대한 기본적인 트랜지스터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시모스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시모스 앰플리파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이폴라 앰플리파이어를 이해를 했으면 시모스 앰플리파이어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스의 바이어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모스의 바이어싱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VX의 전압 구할 수 있죠. VX의 전압은 이와 같은 값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전압의 값은 이와 같은 형태로도 저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다. 또 ID는 저희가 채널 렌스 모듈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식을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id의 전류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가 VGS의 값을 정리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VGS의 값을 정리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이 X노드의 전압은 VDD와 R은 R2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제 VGS의 값은 위에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GS의 값을 위와 같은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제가 있으면 바이폴라 앰플리파이어에서 계산했던 거와 유사한 형태로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R1이 4kΩ, 가 10kΩ, S가 1kΩ입니다. 그리고 VTH가 볼트, UNCOX가 람다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RD의 정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선 VX의 값 구할 수 있죠. 이거 구하면 VDD가 1.8V면 저희가 다음과 같이 VX에 대한 전압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VGS의 값을 ID의 값을 모르죠. 그래서 ID와 VGS의 값을 저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ID와 VGS의 값을 이제 구해야 되겠죠. ID와 VGS의 값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VGS의 값을 1V로 가정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VGS의 값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VGS 값을 반복을 하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VGS의 값은 해당하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VD의 값과 이제 VGS 값과 ID의 값을 계속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이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다. 혹은 여러분들이 V1의 값을 바로 또 구할 수가 있죠. 뮤NCX 여러분의 W, RS의 값을 대입을 해서 V1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0.36V가 나오면 이 해당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VGS와 ID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36V, 0.36V 등을 대입을 해서 저희가 VGS의 값이 그럼 0.794 4V 이 값이 값이고, 그럼 IDS 값은 RS분의 VX-VGX를 통해서 구하면 312 마이크로암페어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ID의 값은 만약에 VY의 값이 세츄레이션 엣지에서 동작을 하려면 DH의 값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이 값은 그리고 이때 RD의 맥스의 값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저희가 RD의 값이 3.25kΩ의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제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세 번째 시간에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